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과 질병 진행을 맡은 송명정입니다. 네,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질병, 이런 삼각관계를 함께 재미있게 파헤쳐볼 우리 의학 박사 윤창규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오늘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지식들이 정말 재미있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요. 네, 네.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적인 정복을 많이 한 왕 중에 하나죠. 네, 저희들 그렇게 기억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워낙 뭐 유명한 분이시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굳이 우리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과연 알렉산더 대왕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사람입니다. 네.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323년, 그러니까 33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오래 사시지는 않았네요. 그럼요. 예, 그런 그런데 이 케이스네요.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이 네. 첫째가 용맹스러웠고 네. 둘째가 지혜를 겸비한 왕이었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네. 그 용맹한 걸로서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릴 때 네. 11살 때인가에 아주 다루기 힘든 거친 말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다루지 못하는데 네네. 그 아버지인 왕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말을 다뤘어요. 그래서 순하게. 보통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야생마들을 길들이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거에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군요. 이건 아마 지금 단순히 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용맹하면서 지혜로웠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왜 지혜로웠나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전역에서 네. 가장 석학으로 인정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저희들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모든 유럽 철학의 시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고 철학이시죠. 유럽은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개인 지도를 3년간이나 받았어요. 그렇게 3년 이상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바로 왕이었죠. 그랬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를 제위한 기간도 한 10년 남짓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살에 제위해가지고 네. 33세니까 13년 정도, 13년 정도 왕으로 제위를 지냈습니다. 했군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네.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부하 장군의 조카라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 재혼하는 자리에서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새어머니가 될 사람의 네. 아저씨죠. 그러니까 부하 장군이 부하 장군. 뭐라고 이 건배를 했느냐면 네. 앞으로 이 새로운 왕비한테 태어난 아들이 네. 이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요즘 말로 열받았을 네, 건데요. 그렇죠. 아주 네. 뭐 크게 대노해가지고 네. 막 항의를 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야, 너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이렇게 재혼하는데 네가 축복은 못 해줄 망정 그렇게. 결혼식 날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술이 취해가지고 아마 아들한테 가다 넘어지신 모양이에요. 술이 취해서 이제 그걸 훈계하러 가려는 도중에 네. 이제 넘어지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니 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네. 고작 요 몇 미터 원에 넘어지느냐고 비웃고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어머니하고 같이 딴 데를 가서 또 피해버렸어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는 이제 새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대로 그렇죠. 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성 밖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가버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새로운 어머니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설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겠죠? 동명이인이고요. 네. 그 당시에 필리포스 그 아버지의 네. 부하 장군의 조카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랬군요.
뭐 이제 그렇게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즉위를 했을 거잖아요. 즉위하자마자 전쟁터로 바로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까요? 네, 즉위도 또 과정이 또 재미있는 것이 네. 그래서 쫓겨났다가 이제 결국 신하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도 왕위를 계승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부하 그 경비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하 장군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아, 그러면 그 본인의 처와 관련된 경비대장이 본인의 처와 관련된 아니 그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건 다른 그러니까 사람. 이제 그 반대 세력. 반대 세력들. 아버지를 반대한 아마 알렉산더를 추종하는 세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네,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알렉산더가 20살 때예요. 20살 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새로운 어머니한테 소생은 이미 어렵고 아주 그러니까 아주 어리니까. 자연스럽게 왕위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왕이 됐군요. 아마 그 즉위를 하자마자 전쟁터로 막 나가서 이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 네. 전 왕의 추종 세력이 반드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성내에 네. 그런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반란군이 여기저기 나니까 몇 군데 다 진압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로 나갔죠. 맞아요. 이 집안 정리가 돼야 나가서 뭐 전쟁을 해도 편안하죠. 그렇게 해서 나갔고 아마 그 지금 남아 있는 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도시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는데 네. 정확한 고증을 다 못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역사가들이 연구하면 수십 군데였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가 아주 대국이었는데 페르시아를 치고 들어갔어요.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우습게 봤죠. 왜냐하면 그리스 북부의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네. 감히 니들이 뭐 쳐들어. 근데 연전연패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위축된 상황에 다시 남쪽으로 가가지고 이집트를 쳤어요. 이집트까지. 이집트 가서는 아주 황복을 받았어요.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죠. 와, 대단한 업적을 대단합니다. 남긴 그런 왕이시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지명을 따가지고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모양이군요.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이라는 네네네. 말이 그렇죠. 생겼잖아요. 네. 그 말이 이 서양과 동양을 이어서 융합된 문명이거든요. 융합된 네, 그렇죠. 문화인데 그걸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 그랬군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어느 곳을 정복을 하든지 그 나라의 문화나 문명을 절대 무시를 안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럽 쪽에 그 문명하고 섞어서 융합되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새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 현지 사람들하고 또 같이 섞여 살게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뭐 예전에 우리 그 일제시대처럼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로 자연스럽게 융화해서 또 다른 문화가 창출되게 그렇죠. 한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그게 하는 거네요. 아마 오로지 전쟁만 하는 장군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것들을 그 문화, 전수받아서. 문명의 중요성을 알고 예술 네.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늘 전쟁터에도 일리아드라는 시집을 갖고 다녔어요. 이게 대서사시인데 우리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네네. 그 전쟁을 소재로 쓴 대서사시가 바로 일리아드입니다. 그걸 전쟁터에 들고 다니면서 읽고 다녔어요.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탁월한 영웅이 왜 33세 짧은 나이에 네. 이렇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네. 물론 정복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차지하고도 네. 그게 심이 안 찬 거예요. 네. 인도까지 다 차지하겠다고 인도를 쳐들어갔어요. 인도까지면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들어가려는 순간 네. 부하들이 못 가겠다고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더 이상 전쟁 못 하겠다.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은 참 정열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네. 그렇게 부하가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네. 그 회군하는 과정에서
열병이 걸려버렸어요. 퇴근하는 가정에서 열병이 네. 걸리신 거군요. 그래서 와가지고 페르시아 쪽에 와서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열흘 만에 사망을 목숨을 했습니다. 잃게 네. 되는. 그렇다면 그 열흘 만에 목숨을 잃게 한 열병, 그게 무슨 병일까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뭐 네. 진단이 쉬웠겠지만은 네. 그 당시로서는 어려웠는데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도 열병이 많았다 그래요. 아, 그래. 알렉산더만 걸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기후적 조건으로 볼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지금 많은 역사가들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뭐 말라리아 이런 것도 전염병 아닌가요? 그렇죠. 마찬가지 전염병입니다. 네. 말라리아는 모기에서 전염되는 전염병이고 플라스모디움이라는 그 균에서 원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에서 전염병이 생기는 거고 코로나는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네. 아니 그렇게 용맹한 장수가 일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전염병이나 세균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라서 네. 아마 예방이나 치료를 못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라리아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말라리아는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말라리아에 있나요? 걸리게 되면 우선 고열, 네. 두통, 설사, 오한,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그 기절까지 하는 탈진이 돼요. 쇼크. 예, 설사도 하게 되고 고열이 나면은 수분이 많이 뺏기니까 네, 탈진을 하게 되죠. 아마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증상에 시달리다가 아마 사망했을 걸로 봅니다.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좀 그런 증상들이 나오지 않나요? 전염병은 되게 비슷하고 독감도 네. 그렇고 왜 네. 고열이 나고 그렇죠. 네. 비슷한데 균은 다르지만 증상은 비슷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뭐 동남아시아 지역 가면 아직도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뭐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남아시아 여행을 많이 자제하는 편이지만 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여행들을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모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뭘 이걸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행히도 지금 이제 치료와 예방약이 개발되어 네. 있어서 지금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그 말라리아가 유행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을 갈 때는 일주일 전에 네. 말라리아 약을 한 번 한 번 복용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일주일에 한 번 계속 복용을 해요. 계속 꾸준히 복용. 돌아와서도 한 4주까지는 복용을 해야 완벽하게 예방이 됩니다. 아 그러면 출발 전부터 복용을 하고 현지에서도 좀 복용을 해야 그렇죠. 되고 예. 갔다 와서도 혹시 모르니까 4주 정도까지 그렇죠. 계속 예, 예. 복용을 해야만 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좋은 계시네요. 예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김성찬 그 네 탤런트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바로 동남아 촬영 갔다가 이게 말라리아로 뭐 무슨 체험하는 프로그램 네네, 녹화를 맞습니다. 하러 예. 가셨다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신 그것도 이제 예정이 없이 갑자기 아마 갔다 그래요. 그 먼저 가기로 했던 분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못 가게 될 사정이 되니까 갑자기 가서 근데 소위 가기 말해서 전에 이제 예방 대타로 조치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 조치를 안 하고 갔다가 걸리고 와서 한 뭐 열병에 시달리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한 일주일 이상 있다 사망한 걸로 네, 알고 제 있습니다. 기억에도 미리 그러니까 이제 뭐 출연 약속이 되어 있었으면 그렇죠. 미리 일주일 전부터 예방 접종을 하고 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제 네. 출연진이 변하게 되면서 가셔가지고 그런 사태를 말라리아는 뭐 주사보다는 먹는 약으로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갔으면 가져가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이제 바이러스 전염병이잖아요. 네. 코로나19 우리가 뭐 지금 전 국민이 조심하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 또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참 전 국민, 전 세계가 참 공포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네, 불행히도 다른 그 균에 비해서 사람 몸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생존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독감도 나오면은 한두 시간도 못 살아요, 균이. 네, 네. 바이러스가. 근데 이것은 뭐 매끈한 금속 표면 같은 데는 뭐 2, 3일씩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만진 데를 누가 또 만져서 자기도 모르게 코나 입을 만지고 눈을 만지고 하다 보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손 씻기를 잘 하시고 불가피하게 대면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하시고 조금에도 의심스럽고 열이 있으면 사람 많은데 가지 마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남에게 전염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하시면 네. 손 씻기, 거리 두기, 또 개인 건강 관리 철저하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매끈한 표면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베이터 생각나거든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손소독제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타거나 그러실 때 항상 손소독제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것도 코로나19 예방에 네, 도움이 그렇습니다. 많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뿐이 아니고 이제 네. 그 지하철 손잡이, 지하철 그 가드레일, 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시설들.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네. 이런 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와 사망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퇴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박사님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네. 자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특히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철저해지기를 부탁드리고 네. 또 하나는 바라건대 어서 빨리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불행히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네. 네. 네, 코로나19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물과 질병,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는 우리나라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물로. 네, 우리나라의 네. 천재시인 네. 이상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천재신 이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물과 질병, 오늘 윤창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